자, 그러면 사회복지 교육이 어떤 전제하는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 교재 18쪽을 보시면 사회복지 교육의 전제 가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건 다른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과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복지의 향상을 어떤 목표로 한다 또는 가치로 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 전반 또는 인간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인간들로 구성되어진 사회 전반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사회복지는 그 여러 많은 인간들 중에 특별히 보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보호 대상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억압받거나 연약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복지와 관련된 어떤 가치라 그럴지, 지식이라 그럴지, 전문적인 기술이라 그럴지, 그 다음에 역사와 철학이라 그럴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져 나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회복지라는 건 결국은 뭘 바탕으로 이야기하게 되는가 하면 실천 현장을 두고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회복지는 실용적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용적이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과학인데 사회복지는 어떤 과목이든지 전체적으로 실용적인 특성을 가져요. 실용적 특성을 갖는다라는 건 뭘 이야기해요? 인간 사회 속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그러한 내용들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천할 때는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러한 것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사회복지 교육의 목적은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복지 교과 과정이 구성되어져 있는 전반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 19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국제사회복지사 연맹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국제사회복지사 연맹에서는 이제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교과 과목 구성에 대해서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는데 사회 사업 영역, 또 사회복지사 영역, 그리고 실천 방법 영역, 그리고 전문직 패러다임으로서의 영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자, 근데 그 영역들을 여러분 그냥 관심을 가지고 쭉 보시는데요. 19쪽에 보면은 사회사업 영역의 2번째를 보면 인간행동 발달 및 사회 환경에 관한 지식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사업을 할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이 영역에서 사회사업 영역에서 인간행동과 발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사 영역에 가보시면 네 번째 항에 가보면 다양한 인종, 문화, 성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라는 이러한 면에서 또 역시 인간행동에 대한 또 사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영역인 실천 방법 영역에 가서도 사정과 첫 번째죠. 사정과 관계 형성과 원조 가정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 윤리적인 문제들, 불평등에 직면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어떤 지식과 기술의 적용, 또 가치나 윤리를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기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천론이나 실천 기술론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지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영역인 전문직 패러다임으로서의 영역에서도 보면 결국은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가져야 할 모습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교과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육협의회에서도 교과 과정을 이야기할 때 영역을 구분했는데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 기초 영역,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조사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들을 이 기초 영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천 영역에서는 어떤 지역사회 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러한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제도와 정책 영역에서는 역시 정책, 행정, 법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5, 6번째로 넘어가서 각 영역별로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많은 교과들 중에 우리 사회복지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8가지로 추려서 그게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과목으로 배정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뭘 다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크게 3가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 이 교과목 전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말 그대로 인간 행동.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해서 인간 행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발달과 성격 이론들 이러한 것들을 살펴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사회복지 대상인 인간에 대해서 먼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 실천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격 이론들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 번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인본주의 메슬로, 로저스 또 실존주의까지 이르러서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심리학 또는 성격 이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행동이라 그럴지 정상 행동이라 그럴지 그것도 역시 인간 행동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인간 행동에 대한 것을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또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 데는 어떠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러한 인간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환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 그러잖아요. 환경에 대한 것, 사회 환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목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걸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 행동을 살펴보고 그 다음엔 환경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떠한 환경에서 인간의 행동이 그냥 동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환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재 지금 22쪽, 23쪽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체계 이론이에요. 체계 이론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 체계 이론을 통해서 인간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체계 이론 이 속에는 일반 체계 이론 또 사회 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구분되어져 가는데 어쨌든 전체로 묶어봤을 때 인간의 환경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이 인간의 어떤 그 체계, 관계적인 면에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나가는가라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환경을 볼 때 또 중요한 것은 체계 이론을 통해서도 환경을 보지만 결국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면은 환경적인 모습에서 집단과 조직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크게 봤을 때 문화라는 이 문화적인 걸 통해서도 인간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는 집단과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 행동이 나타나는 그 환경적인 면을 이 인행사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